여러분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싱싱한 포브레인 왓수다. What? 수다로 풀어보는 신나는 호모 헌드레드. 성, 몸, 망, 영성. 포브레인의 종합 솔루션. 포브레인 왓수다. 오늘도 4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에너지 오라즘 전도사, 예, 이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신박하고 쌈박하고 해박한 삼박자를 갖춘 복례 담당 신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카운슬러 신뢰 담당 백마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 사이, 사랑 사이, 생각 사이, 두뇌 담당 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요. 두통. 왜 머리가 아프지? 병인가? 네요. 그래서 두통 관련해서 이제 오늘 주제를 좀 나눠볼 건데 신 박사님 한번 사례 먼저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사실은 두통하면, 일생 동안 어느 누구나 한두 번은 다 경험하는 증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가장 흔하면서도 하는 주제인데, 오늘 이 주제를 너무나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제 실제 경험한 제 지인의 사례인데요. 작년에 한 40대 중반에 대한민국에 얘기하면 아주 아무나 아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유명한 IT 회사의 팀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연봉도 높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사내 핵심 부서에서 계속 일해 왔었어요. 근데 너무나 예의도 바르고 가족에도 충실하고 정말 열성적인 모든 일에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쭉 얘기 옆에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건강 상담을 가끔 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간헐적인 두통 이렇게 특별한 연관은 없지만 두통을 되게 많이 느껴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제 그 일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일에 몰두하면 두통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또 내과에 가도 그냥 진통제 주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 진통제로 해결해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최근에 그 회사에서 실시한 우리가 수백만 원짜리 그 종합 건강 진단을 했더랍니다, 이분이.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이제 재진이 나오고 정밀 진단을 하라고 그래서 뇌 MRI를 찍었는데 아이고. 거기에서 종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악성종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의학계에서도 흔하진 않아요.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지만 이게 만성 혹시 우리가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경험이 어떠세요? 이런 두통에 관련해서. 두통. 앓으신 분? 네. 어떠세요? 저는 지긋지긋하게 두통을 좀 겪었던 적이 있었죠. 20대 한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한 10년간이나요? 한 상기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상기증. 예. 쉽게 말하면은 기가 머리로 몰려가지고 막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고 막 쥐어짜듯이 불편한 그런 증세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괜찮으시고요? 지금은 이제 극복했는데 과도한 이제 정신활동을 하고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는 제가 좀 타입이거든요. 그래 보여요. 20대 네. 초반부터 이제 네. 금욕, 성을 억제하고 정신적인 활동만, 정신적인 수행에 제가 금욕 수행에 몰두했는데 그래서 이제 열이 머리로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이제 금욕하시다가 성으로 오신 거죠? 성도사님으로. 네. 그러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그 사제 수업을 하는 신부가 되려고 하는 신학대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절에 가서 이렇게 수련하는 스님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적으로 우리가 억지하면서 수련을 하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그러면 상기증을 느끼거나 머리가 좀 아프겠네요 그러면? 많죠, 사실은.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뭐 뒷공간에서 딴짓하는 사람들은 안 생기겠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성의 에너지를 활동을 억제하면은 수기가 약해져서 또 그 열기가 머리에 또 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상기증이 쉽게 올 수가 있죠. 보기에는 멀쩡한데 당하는 사람은 상당히 그 고통스러운 증세입니다. 제가 사실 그런 증세를 해결하려고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어서 이제 기공이라든가 성훈련에까지 이제 그 몰입하게 된 거죠. 네. 예. 근데 뭐 최근에 교통사고도 당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그 후에는 머리 괜찮으세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며칠 동안은 상당히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뭐 한 1, 2주 지나니까 한 2주 지나니까 완전히 뭐 그런 증세는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괜찮으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근데 충격으로 온 그런 두통이고, 다행히 속에 출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네, 네. 다행입니다. 네, 네. 네, 사인님,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명상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 살 때 그 두통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거를 병으로 인식하기보다 그냥 항상 그런 거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삶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명상하고 나서 보니까. 네. 예, 그때 그 두통의 원인을 이렇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게 모든 삶을 해내야 되고, 어떤 뭔가를 많은 어떤 이 생각에 의해서 이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항상 이 곤두서 있고, 긴장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딱 과부하가 걸려서 두통의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명상으로 잘 다스리셨고. 그렇죠. 어, 이제 명상을 네. 하면서 네. 이제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되고 두통이 너무 극심해지면은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항상 이게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또 불면증까지 오고요. 그렇죠. 사람이 이제 삶이 이렇게 완전히 흔들려 버리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경험이 있어서 이 주제가 굉장히 재밌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시달릴 것 같아요. 네. 명상만으로는 잘 안 풀리죠. 아니요, 명상도 도움이 되고요. 네. 실제로 명상이 그냥 앉아서 하는 명상 가지고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몸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대인들이 두통이 많은 이유는 이 단순 노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땅을 잘 밟고 이게 다리로 자꾸 써야지만 예.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사인님 복례 담당하셔야 돼요. 저는 예, 이제 그런 기제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뭐 얘기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정작 그 발자신 신박사님은 어떠세요? 두통 없으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두통을 경험한 적이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그 옆에 학우들이 꽤 머리 아파하는 애들이 많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되게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막 꾀병 부리지 마라. 맞아요. 너몇 조퇴하고 싶어서 그러지.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묵박 지르고 하기 때문에 정말 사실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제 하는 걸 느껴서 오늘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저도 사실 딱히 두통에 시달렸던 기억은 별로 없고요. 두통이 일단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 몸살기가 있는데, 오는데,
머리가 띵하고 이런 거 오랜만에 경험을 해봤네요. 좀 오늘 몸살기 두통 있으니까 좀 좋은 처방 부탁드립니다, 신 박사님. 네. 그럼 이제 두통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오늘 두통인지 아닌지 좀 헷갈렸거든요. 머리가 약간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열이 오르는 건가 뭐 싶기도 하고 이런데 두통이라고 함은 어느 정도 머리가 아파야 두통인 건가요? 좋은 질문이다, 그죠? 뭐 본인이 그러니까 그게 뭐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머리에 통증이 있으면 두통이죠. 근데 통증이 골치 아픈 것도 두통인가요? 네. 골치 아픈 거? 맞습니다. 통증의 양상이 있죠. 두통이죠. 다양하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띵하게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짓누르듯이 아프기도 하고요. 바늘로 막 콕콕 찌르듯이 아프기도 하고, 막 골이 쏟아지듯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뭐 쥐어 짜듯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종류 보니까. 두통 중에서 신 박사님 그냥 넘기면 안 되는 두통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두통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두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탐험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통, 사실은 이제 오늘 주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인들의 두통도 중요하지만 그 성인들의 두통의 배경에는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취약 아동이었을 때의 두통이 어른들로 진화되고 커져왔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에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요? 특히 오늘 이 방송은 뭐 성인들뿐만 아니고 15세 이하의 그 어린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한번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근데 보통 흔히 생각하기에는 아동 청소년기에 무슨 두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네. 그거는 이제 국제연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냥 우리가 두통하면 아까 얘기했는데 어디까지 아프냐, 어느 정도 되냐, 그러지만 일반적으로는 잠깐 이렇게 스치는 정도의 두통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네. 보통 최하 10분에서 15분 이상 또는 30분 1시간 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머리에 통증을 아까 얘기한 의조사님이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증상 바늘 뭐 꼭 찌르는다든가 두드린다든가 압박을 한다든가 짜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다양한 통증 형태를 느끼는 경우가 우리가 두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건강한 사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이 좀 꼬일 경우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유 머리야, 그렇죠.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머리야. 예, 그거는 사실은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는 머리가 아파서기보다는 상황이 머리 아픈 거지만 실제로 머리가 아파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 드라마 몸은.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남편이 속썩이면은 머리에 수건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네. 흰띠 두르고. 그래서 이제 힌트 두르고. 두통은 오늘 다룰 거는 이제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기질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심리적인 이유만으로도 네네. 두통을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같이 다룰 거고 그러나 이 두통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서두에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두통 이게 자체가 방어 아프다고 기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 방어 기제라는 거 잘 아시죠? 네. 내 몸의 건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예를 맞아요. 들어서 자연 치유 명명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네, 네.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나를 예, 보호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반드시 통증이라고 그래서 나빠하고 겁내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맞아요. 예, 그 원인만 알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통은 일생 동안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증상이지만 대부분 사실은 심각한 질병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처럼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러나 이제 두통은 보통 그 사람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르고 어른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우선 알는 것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서양의학적으로는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 또는 이제 동양의학으로는 원발성이다, 촉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의를 오늘 좀 정리를 좀 하면서 논의를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이도사님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상기증이라는 것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서양의학에서는 그 단어를 쓰질 않아요. 그 동양의학에서 상기, 기가 위로 올라간다. 그거는 이제 동양의학적인 측면에서 폐에 있는 기가 사실은 소통을 해야 된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막힘으로 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되게 이제 그 동양의학 하시는 분들은 크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홍조, 뭐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그다음에 두통,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 증상들이 있는데 사실은 두통은 상기증으로 인한 결과적인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상기증이 꼭 두통만은 아니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아까 그 사회자가 두통의 종류에서 물어봤는데, 네. 우선 1차성 두통이 있고 2차성 두통이 있는데, 네. 사실은 2차성 두통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일일이 증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조금 있다가.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머리가 아프다. 근데 맨날 아프신 분은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또는 뭐 한 1, 2주 동안에 아니면 금년 들어서 꾸준하게 두통 증상이 나타난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심각한 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을 감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팁만 제가 드릴게요. 병원에 가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데, 네. 이건 한 5가지 정도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하고 이제 다른 분 근데 말씀드립니다. 요거 1차성, 2차성을 일반인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은 1차성은 이제 신경성 두통, 쉽게 말하면은 뇌실질에 이상이 없는 이제 극골 통증이다 이거죠. 더 어렵다. 극골 통증. 겉에 있는 골. 그렇죠. 아, 겉골. 겉골 두통. 2차성 두통은 이제 기질성 두통. 쉽게 말하면은 뇌의 어떤 기질, 뇌 혈관이라든가 신경에 이제 문제가 생긴 속골 통증. 이렇게 이해하면은 좀 쉽다고 맞나요, 볼 수가 있죠. 신박사님?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러면 두통의 종류나 웹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약간 2차성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목 디스크라든가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또는 뭐 혈관염이라든가 또는 치과 치료하면 치아통, 축농증 또는 비염,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도 그렇고 녹내장이 있는 경우, 시력 문제, 그 다음에 경막 외출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뭐, 뇌출혈 같은 거, 그리고 뇌종양, 우리 예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심각한 기질적인 변화가 있는 걸 우리가 2차성 통증이라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겉골, 골이 그냥 겉에서만, 하는 그런, 우리가 원인으로 해서 나타나는 통증을 우리가 1차성 통증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심각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서양의학적으로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상식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종류를 여쭤봤기 때문에 물어본 답변을 드리면 우선 잘 아시는 두통 중에서 좀 한쪽으로만 아프는 편두통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편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성 두통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내 몸이 어깨라든가 목이라든가 긴장했을 때 그래 나타나는 긴장성 두통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회사원분들 특히 이제 많죠. 네네. 그리고 이제 좀 사람들이 잘 익숙치 않은 두통인데 이건 뭐 병원가에서는 잘 씁니다. 군발 두통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클러스터 헤드에이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리가 아픈데 눈물이 나고 콧물도 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군발 두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분류를 하냐면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평생 두통 때문에 시달린 분들이 약물을 상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같은 거. 실제로 다른 원인이 아니고 약물 과용으로 인한 두통입니다. 아,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죠.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분리를 하고 있어요. 의외로 이분들이 많습니다. 약을 아예 그래서 싸갖고 다니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증 분들은 있을 때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약을 안 먹거나 약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왓수다 방송을 들으시면 이제는 여기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특수한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할 거고요. 우선 이제 오늘 서두에 중요한 말씀 드릴 것은 자, 내가 아프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는 조심하라고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이제 40대 이후에 사실은 과거에 전혀 이렇게 아픈 적이 없는데 두통이 갑자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몇 주 됐어, 몇 달 됐어. 그럼 저 주변 찾아보니까 뭐 뇌관의
불화도 없고 뭐 내가 빌려준 돈 떼먹은 적도 없고 떼먹힌 적도 없고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됐다. 요거는 우리가 병원 진단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근력 운동할 때 우리가 헬스에서 근력 운동 하잖아요. 또는 이제 남자간에 섹스할 때 그리고 또 누웠을 때보다 오히려 서 있을 때 두통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 그쵸, 그쵸. 이런 분들도 지금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가 아픈데 나도 모르게 의식을 잃었어. 이거 심각하죠, 사실은. 그쵸, 그쵸, 예,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병원을 가야 할 경우고요. 네 번째로는 두통이 있는데 내 오른쪽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왼쪽 골반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하체 쪽 또는 왼쪽 발 쪽에 마비가 오거나 또는 감각이 찌릿찌릿하게 하는 거를 감각이 저하된다거나 이럴 경우는 사실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뭔가 혹시 뇌출혈이나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이 반대편으로 그렇죠, 뇌가 그렇죠, 작용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혹시 그런 경우는 너무 주저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두통 중에서도 아까 안구주위라든가 또는 두개골 위에서 잡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머리만 아픈 게 아니고 이게 이명도 아니면서 잡음이 들리는 그런 뭔가요? 경우.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군발 두통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2차성 두통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전문의를 찾아서 검사를 가볍게 한번 받으시는 네. 것을 제가 권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은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외의 두통은 이제 보통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진통제라던가.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네. 그런 쪽 그 외의 두통에 대해서 그럼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두통은 아까 1차성 두통에는 거의 그 치료제 방법은 예를 들어서 확립이 돼 있고 되게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편두통이다 그러면은 이제 약물이 좀 죄송합니다 에르고타민이라든가 이런 걸 처방을 해줘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약물을 임산부인 경우에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궁 수축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이제 좀 조산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임산부가 두통이다. 그거는 좀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중에 있는 아스피린 제제라든가 아세트아미노핀 제제, 타이레놀 같은 것을 쓰면 대부분 1차적인 그 두통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긴장성 두통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아스피린이라든가 또는 거기에다 추가로 항우울제를 쓰고 있어요. 현재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세로토닌을 좀 더 증가시켜줘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군발 두통, 머리가 아프면서 콧물도 나고, 예를 들어서, 찌근찌근 아프면서, 눈물도 나고, 이런 거. 근데 군발 두통은, 통계적으로 90%가 남성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많지 않은데, 이 군발 두통은 사실은 일반 진통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 일반 진통제는 먹으면 20분에서 30분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군발 두통은 10분만 딱 왔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산소를 흡입시켜주거나 우리가 산소 공급하거나 또는 스테로이드라든가 몇 가지 전문적인 약물을 치료를 하고 혹시 기질적인 원인이 있을 때는 전문의에 의해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수술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재 의학적인 방법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그에 군발 이제 두통 되게 재밌네요. 왜냐하면 이게 네. 남성 중심의 그렇습니다. 행정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남자. 이게 남자들이 자기가 아프다는 거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약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뭔가 사회에서 골칫거리가 있어도 집에 들어와서 아프다고 말하는 게 이 가족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프다는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근데다가 눈물 콧물까지 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티가 더 많이 날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러지로 그냥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겠어요. 네, 예. 중요한 거 하나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사회자 질문하신 그 두통의 종류 여러 가지 특이한 두통이 꽤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좀 알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성교시 섹스할 때 나타나는 두통도 있어요. 네. 오히려 우리가 이제 두통이 없을 것 같은데. 예, 두통을 네.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뭐 오르가즘을 느끼고 섹스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오히려 어떤 일부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섹스할 때 두통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되게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압 이제 때문에. 과도한 네. 긴장을 했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혹시 여성들 잘 알겠지만 생리하고 생리 주기하고 관련해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심각하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 그 호르몬의 그 분비 널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생리 증상이고요. 때만 되면 두통 앓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많이 예.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지금 보면 처음에 몇 번 그런 경험을 한 그 당사자가 사실은 두통이 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생리 2일째야. 그러면 내가 원래 머리가 아팠지? 이렇게 해갖고 두통을 맞아요. 의식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조사되고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나타날 거라고 하는 자기의 자기 마음의 암시. 의식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찬 거 먹고 나면 머리 아픈 거, 예. 아이스크림, 찡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얼음 같은 거 예. 먹었는데 그것도 머리가 두통인가요? 불편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갑자기 찬 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면 거. 예.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 찬 거 먹었을 때 찡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명상하고 어느 한 주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증상이 사라졌거든요. 찬 거 그래. 먹어도 괜찮아요. 예, 그런 거는 왜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자기가 내성이 생기는 것이고, 아. 내 이제 몸에서, 이게 굳이 찬 게 들어와도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구나. 아. 이걸 이제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하는 것이죠. 안에 이제 자기 방어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그 아는 예. 거죠. 그게 너무 나쁜 건 아니구나.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예, 이게 예. 소화할 수 있게 되네요. 즐거움을 위해서 먹었구나. 아. 라고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진화의학자들 그렇게 표현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시민성 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음. 저희 내담자들 중에는 이제 머리가 아파서 일단은 병원에 갔다가 음. 별 이상이 없어서 이제 정신과 들러서 상담실로 찾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신과적인 문제다라고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A타입 혹시라고 들어보셨나요? A타입 행동양식? 그거는 못 들어봤어요. 네, 이게 사실은 잘 많이 알려진 건데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시민성, 그러니까 두통이나 시민성 질환들 있잖아요. 예, 예. 뭐 특히 이제 뭐 심혈관계, 뭐 이제 동맥경화라든가 심장질환 이런 쪽에 잘 걸리는 사람, 편두통 잘 걸리는 사람의 성격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편두통, 동맥경화에 두세 배 많이 걸린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어떤 성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해당되는지. 네. 우선 말을 성급하게 빨리 하는지. 이도사님. 네. 움직이거나 먹는 행동이 급한지. 내가 먹을 때가 급하게 드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너무 늦게 먹어서 탈입니다. 아, 네. 글쎄요. 줄 서서 기다리기 어렵고 참을성이 없는지. 왜 줄 서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 막 네, 짜증내면서 네. 가버리는 분들이 그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아예 안 기다립니다. 더 급한 거 아닌가? 할 일을 막 쌓아두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는지. 또 쉬면서도 왜 주말에 쉬면서 죄책감이 드는지. 그런 거 있죠. 일이 사람들. 있는데 내가 쉬어도 되나? 뭐 이런 맞아요. 거. 그다음에 일을 한 번에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지. 그다음에 경쟁심이 많고 좀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많으신지. 그거는 백마담이네요. 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리고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한지. 그것도 백마담에 해당되고. 아, 네. 통과 제일입니다. 나를 왜 이겼나? 네. 아무튼 이러한 것에 많이 해당이 되신다면 A타입 성격 유형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이 성취하려고 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속에서 계속 파이팅이 있는 거예요. 계속 속에서 파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되게 공격성도 강하고 적대감도 많아요. 근데 이 자체가 그래서 잘 이런 시민성 질환을 잘 일으키는 성격 유형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다음에 알려드리고 일단 네. 체크만 해보시도록 시민성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뭐 또
하이님이나 이도사님도 여기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신 박사님이 네. 뭐 두통의 종류에 대해서 잘 구분해 주셔가지고 조금만 더 부언을 좀 하자면은 네. 아까 이제 1차성, 2차성 나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대부분은 뭐 신경성 90% 이상이 사실은 신경성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네. 근데 한 10% 정도가 이제 기질성 두통인데 2차성. 근데 이 2차성을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구분하면은 예. 뇌 자체의 문제에서 오는 것과 뇌 이외의 질병에 의해서 오는 두통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또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차성 중에 뇌 자체에서 오는 뭐 뇌염증이라든가 뇌출혈, 뇌종양, 뇌경색, 뭐 지주막막하 출혈. 네. 예전에 탤런트 안재욱 씨가 그 지주막막 가출혈 아마 그랬습니까? 네. 이렇게 뇌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고혈압이라든가 빈혈, 유행성 독감, 혹은 당뇨병, 전염병, 알코올, 커피, 일산화탄소 중독, 이런 중독성 두통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사성 두통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염, 난시, 녹내장, 내분비 질환, 치통, 중이염, 위장병, 변비, 위하수, 장기생충, 갱년기 장애, 뭐 월경 이상. 그러니까 다른 질병에 의해서 이제 2차적으로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네.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요. 네. 예. 그래서 두통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또 원인도 다양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원인 종류 뭐 이런 것들 들으시면서도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통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인을 먼저 알고 거기에 따라서 또 대책도 다를 것 같은데.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성인들의 두통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보면 지금 최근에 그 두통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한 그 국제 연구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보면 의외로 놀랍게도 15세 이하의 어린이들 중에 75%가 두통을 경험한다. 두통을 호소한다는 그거 거예요. 좀 충격적인 물론 것 같아요. 나라마다 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75%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4사람 거죠. 중에 3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소아편두통은 이제 그 재발이 잘 되고 있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10대 후반으로 가더라도 계속해서 앓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린이 두통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학교 결석 원인의 3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네, 결석 빠지는 것에. 네. 그리고 또 그 두통으로 인해서 심리 사회적인 장애를 일으킨다고 이제 그렇죠. 현재 결과가 돼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에 겪은 두통이 최하 종류에 따라서 20%에서 50%까지 성인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들이 이런 두통에 시달렸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인으로까지 발전이 되지 않도록 할 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도 문제고 어른도 문제고 그래서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로 당연한 번은 그냥 단순한 아스피린 해열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우리 인체가 왜 그런 두통을 표현하는가 그거는 뭐냐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나 예를 들어서 영양이 충분했는지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뭐 과도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두 번째로 수면이 충분했는지 그 다음에 뭐 피로가 누적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쌓이지 않았는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람은 움직여야 되는데 운동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평소에 관리가 돼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일단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어딘가 부족하면 거기에 맞는 보완요법들, 대체요법들을 우리가 써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네. 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인과 종류 얘기하다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나버렸어요. 솔루션은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